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체육 소식입니다. 이번 비시즌 한국 배구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복귀가 아닙니다. 이미 코트를 떠났던 선수가, 그것도 FA 시장에서 길이 막혀 사실상 밀려나듯 은퇴했던 선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바로 표승주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한 번 실패했던 사인 앤 트레이드가 이번에는 성사됐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시도가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 변화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작용한 걸까요? 표승주의 복귀는 단순한 선수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제도, 선택, 그리고 보이지 않는 흐름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는 떠나야 했고,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흥국생명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충격적인 복귀의 전말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짜 흐름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승주 복귀에 숨겨진 이야기 함께 확인해 보시죠. 표승주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은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귀의 시작점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더욱 의문이 커집니다. 표승주는 부상으로 쓰러진 선수도 아니었고 기량이 급격히 떨어진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직전 시즌까지 주전으로 활약했고 국가대표에도 꾸준히 이름을 올리던 자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코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FA 제도였습니다. 표승주는 당시 A 등급 선수였습니다. 이 등급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사실상 장벽과도 같은 조건을 의미합니다. 다른 구단이 영입하려면 연봉의 200%에 해당하는 보상금과 보상 선수를 내주거나 혹은 300%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팀도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죠.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몇몇 구단이 표승주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모두 물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부에서는 치열한 계산이 오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가설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조건이 부담스러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작용했던 것일까요? 당시 가장 유력했던 해결책은 사인 앤 트레이드였습니다. 원소속 팀과 먼저 계약을 맺은 뒤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방식이었죠. 실제로 표승주 역시 이 선택을 추진했고 그 상대가 바로 흥국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구단 간 협상이 막판에서 틀어지며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선택지는 단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1년을 쉬거나 완전히 떠나거나. 결국 표승주는 은퇴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과연 자발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결과였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달랐던 걸까요? 한 번 실패했던 사인 앤 트레이드가 이번에는 어떻게 성사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복귀의 가장 흥미로운 퍼즐이 시작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상황은 단순합니다. 흥국생명이 표승주 영입을 추진했고 정관장이 이에 협조하면서 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것이 이렇게 단순했을까요? 오히려 이번 협상은 우리가 보지 못한,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표승주의 복귀 시나리오는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구상되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식 발표 이전부터 구단 간 물밑 접촉이 이어졌고 서로의 조건을 맞추기 위한 조율이 장기간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번 트레이드는 단순한 즉흥적 결정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가설이 등장합니다. 다른 구단들은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표승주는 여전히 경쟁력 있는 자원이었고 여러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장에서는 유독 조용했습니다. 혹시 일부 구단들이 내부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경쟁에 뛰어들지 않기로 판단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더 나아가 협상 막판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단 48시간 사이에 모든 조건이 급격히 정리되었거나 혹은 한 통의 전화가 전체 흐름을 바꿔놓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번 거래가 보여준 급격한 전개를 보면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이번 사인 앤 트레이드는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그 중심에 표승주가 서 있었다는 점. 이 모든 것이 이번 복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표승주, 과연 흥국생명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 시선을 흥국생명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표승주의 합류는 단순한 전력 보강일까요? 아니면 이미 계산된 마지막 퍼즐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재 흥국생명의 팀 구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이미 이번 비시즌 동안 공격과 중앙 전력을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정호영의 영입으로 중앙의 높이와 블로킹을 보완했고 자스티스를 통해 측면 공격의 파괴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전력이었죠. 그렇다면 왜 굳이 표승주였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스타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표승주는 폭발적인 득점형 선수라기보다는 흐름이 흔들릴 때 팀을 안정시키는 역할에 강점을 가진 선수입니다. 리시브와 수비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까지. 이런 유형의 선수는 시즌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승부가 치열해질수록 가치가 더욱 커집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입은 단순히 정규 시즌이 아니라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을 대비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특정 경기에서 흐름이 끊겼을 때 투입할 수 있는 전략 카드로 표승주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도 존재합니다. 흥국생명 감독이 직접 이 영입을 요청했을 가능성입니다. 단순한 프런트의 결정이 아니라 전술적인 구상을 바탕으로 특정 역할을 수행할 선수를 지목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표승주는 단순한 백업 자원이 아니라 이미 사용 시나리오가 정해진 선수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번 영입은 한 자리를 채우는 선택이 아니라 팀 전체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전 의존도를 낮추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구조. 이것이 완성된다면 흥국생명은 단순히 강한 팀이 아니라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팀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복귀의 의미는 다시 한번 확장됩니다. 표승주의 선택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우승을 노리는 팀의 전략 속으로 들어간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과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한때 코트를 떠났던 선수, 제도에 가로막혀 사라졌던 이름, 그리고 다시 돌아온 표승주.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의 흐름을 따라왔습니다. 실력이 아닌 구조 때문에 떠나야 했던 과거, 실패로 끝났던 첫 번째 시도, 그리고 마침내 성사된 두 번째 기회.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예외일까요? 아니면 앞으로를 바꿀 시작일까요? 만약 표승주의 복귀가 하나의 전환점이라면 FA 제도와 트레이드 방식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제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가 그 논의를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복귀가 리그에 던진 메시지는 결코 작지 않다는 점입니다. 선수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시스템과 구조, 그리고 선택의 문제까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코트 위에서 결론이 나게 됩니다. 표승주는 다시 기회를 얻었고 흥국생명은 새로운 카드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이 복귀는 기적일까요? 아니면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였을까요? 그리고 그 끝에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표승주의 복귀, 그리고 흥국생명의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대한 체육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